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트입니다. 7월 2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와 더불어 대규모 규제 해제를 받은 대전. 1일 거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울 때 왜 서로 비교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지금 팔자 대구도 규제를 풀었는데 매물이 증가했어요. 금요일은 조금 증가했다. 규제 지역 풀리면서 조금 증가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토요일날 이례적으로 매물이 더 많이 쌓이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매물이면 더 쌓이는 현상. 대전도 살펴보니까 마찬가지 현상이었어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투기 과열 지구 해제만으로 대전은 정말 노답이다.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이 국토의 이 중앙 부분쯤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남한만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상징적으로 그냥 풀어줬는데, 야, 이거, 다른 뉴스 제목도 보면 대구는 웃고, 세종은 울고, 요렇게만 적혀 있어요. 대전 사실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다는 건 투자해서 메리트가 없어요. 대구에서 사람들이 많이 당해봤거든요. 대구는 투기과열지구 묶인 곳이 수성구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거든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급격하게 식어버렸어요. 대전 지금 현재 메리트 없어 보여요. 그래도 혹시라도 같이 규제를 해제했는 지역, 대구와 더불어 비교할 만한 곳이 지금은 없죠. 그렇다고 뭐 전라남도 어느 그 몇 개의 시지역 그곳과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대전과 항상 비교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대전 규제 해제된 이후로 대구와 같은 현상. 매물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13,300건 정도 되고요. 전세 물량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현상. 날짜별로 오는 증가하는 날이에요. 내일은 감소할 거예요. 월세 물량, 전세 물량, 대전은 큰 변화가 없다는 거. 계속해서 큰 변화가 없다는 거. 하지만 뭔가 살짝 움직임이 있는 듯 하지만 시장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거래량 그나마 7월 달에 거래 한 건 있었어요. 요거 1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 한 건 거래 있었어요. 6월에 거래, 5월에 거래 넘기 힘들다는 부분 어제 말씀드렸고요. 신고가 한 건 비율로 따지면 8% 정도. 신고가 한 건 크게 의미 있어 보이지는 않죠. 네, 1,500만 원 정도 오른 거 보이고요. 가장 위쪽에 죽동, 대원, 칸타빌 고점 대비 거의 한 20% 가까운 하락? 거의 뭐 20% 좀, 20%까지는 안 되겠네요. 근데 그 정도의 하락? 네, 현대 아이파크. 여기도 현대 아이파크가 문제인가요? 네. 거의 30% 안 되고 한 25% 정도 하락. 야, 근데 이건 조정 대상 지역도 묶여있는 상태면 회복은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 거래는 정말 더 안 될 것이다. 거래. 오늘 대전이 거래량이 5건이에요. 대구는 거래량이 30건이에요. 한 2배 정도, 2분의 1 정도 수준. 그 대전이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올랐어요. 대구는 2012년, 3년부터 시작해서 막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10년을 끌고 왔는데 그 이후로 봤을 때 대전이나 다른 지역 좀 출발은 늦게 했지만 그 괴멸적인 상승률을 보여왔던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엑스포 1994. 초기 화면 사진이 엑스포 달인가요? 네. 거의 한 15% 정도 가격 하락, 나머지들도 가격 하락했다는 거. 갑자기 두 번째 페이지, 이제 겨우 두 번째 페이지. 지금 한 페이지 5개씩 보여드리거든요. 거래량이 15건밖에 안 되어서, 그런데도 갑자기 3억 이하로 뚝 떨어지면서 가격도 20% 하락, 10% 정도 하락하는 것들은 건너뛰더라도, 떨어지고 있다. 최고가 대비 계속 견주어서 보고 있습니다. 탑스빌, 매동의 탑스빌, 거의 한 25% 가까운 하락. 나머지는 이 소형 평형들, 저가의 소형 평형들, 네, 가격 변동 그렇게 크지도 않은 느낌. 다급하게 팔아야 된다면 금매로 나오겠지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건당 거래대금 2억 7,188만원 6월달 연초 대비 한 2천만원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저가 매물들 거래되는 것 때문에 평균 가격이 떨어지지, 고가 매물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고가 매물도 한 5억 이상쯤 되는 것들, 거래가 너무 없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아마 집을 내놔도 안 팔린다 이런 느낌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역대급, 정말 이런 적이 없었을 정도로. 거의 500건대 유지, 이 정도로 봐야 되나요? 3억 미만 거래 비중 62, 3% 정도. 절반 이상은 3억 미만에 산다. 이거 정말 다시 큰 산을 언제쯤 이룰 수 있을지는 기약은 없어 보이네요. 규제 지역 해제가 본격적으로 되지 않아서 6억 이상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요. 분양권 오늘은 거래 신고가 많이 되었네요. 6건 중에 신고가도 2건이나 있었고요. 나머지 가격
크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죠. 크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뭐 크게 많이 조정받고 이런 느낌도 들지는 않습니다. 쌍으로 규제가 묶여 있었던 그동안에 좀 여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세 36건 중에 신고가가 한 건, 신고가는 잘 나오지 않는다. 거래량 다소 비수기. 대전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 가을, 겨울이 가장 전세가 활발한 시기네요. 자, 가격 보시면 거의 억 단위로 하락하는 건들이 거의 주류를 잃어가는 거 보니까 그동안 높은 전세 가격 형성되고 있다가 전세 가격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대전에도 혹시라도 갭 투자를 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지금 좀 약간 위기를 경험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돈은 돌려줘야 되는 이런 상황, 한 5천만 원 정도, 여기 만년동 초원 한 5천만 원 정도 차이 나면, 고가와 지금 현재의 전세가 차이 난다면 크게 부담은 안 되지만 1억 이상 차이가 벌어진다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화면을 왼쪽으로 돌려봤는데요. 6월 30일 이후 전세 거래량은 좀 있죠. 매매 거래는 좀 고가의 물건들, 이렇게 누가 투자로 산다 이런 현상들, 대출도 좀 나아졌잖아요. 투기 과열지구 일대와 조정 대상 지역 일대의 대출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출에 이점은 있다. 근데 웬걸 대출 금리가 문제가 되고 DSR로 대출 한도가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과 맞닥뜨리면서 전세는 일단 보통 시장과 같은 흐름. 근데 매매는 또 7월 1일자로 DSR 3단계 1억 이상 사주별 DSR 40% 적용받죠. 이금융권은 50% 적용받기도 하지만 어쨌든 금리가 훨씬 더 세기 때문에 만약에 한 3억 정도 대출을 받아야 된다. 근데 2억은 1금융권에서 받았다. 근데 돈이 DSR 한도에 걸려서 단순 비교해 보겠습니다. DSR 한도에 걸려서 한 1억 정도는 2금융권에 가서 빌렸다. 근데 금리가 이게 2억 빌린 거나 1억 빌린 거나 거의 비슷한 체감될 정도로 2금융권 중금리 제법 비싸게 느껴지더라고요. 4억까지 갔던 전세 가격이 2억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3억 갔던 전세가 2억, 4억 7천까지 갔던 게 2억 1천, 이렇게 억 단위, 2억 단위 이렇게 떨어지면 타격이 큽니다. 자,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이 다 똑같은 현상을 겪고 있어요. 대전만 위기를 겪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서울에 그것도 아주 일부의 아파트들, 신축으로 들어갔는데 세입자 못 구하고 그렇게 애먹던 아파트들, 일부 아파트들이 2+2가 종료되는 시점에 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한 95% 이상은 문제가 없다. 전세 가격. 왜? 전세 가격이 지금 2022년의 전세 가격이 다시 2020년의 전세 가격으로 거의 돌아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평균 전세 가격 지금 7월달 바짝 올라갔지만 이 흐름으로, 지금 이 전세 가격 하락 흐름으로 간다면 2-3개월 내로 2020년의 전세가와 지금의 전세가가 같아지는 그런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전세 가격 21년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대전 지역 보시면 대전 집값 2020년, 21년 세종시 집값 오를 때 같이 더불어서 덩달아 많이 올랐던 것, 여기 평균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저때 당시에 매매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갔구나라고 생각하실 거고, 21년도 빨간색 선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평균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른다. 저 시절에도 매매 가격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랐구나. 그런데 올해는 다르죠. 올해는 평균 전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매매 가격도 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같이 여러 다방면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 거래량 줄어드는 시기로 오면서 작년 11월 이후로 본격적으로 대출 금리 인상 영향을 받으면서 저가 매물들이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그에 반해서 4억 이상 고가의 전세는 비중이 한없이 떨어져서 5월달 현재 6%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 이쪽 지역이 대전 세종 지역이 같이 전세 매물들이 같이 엮여서 움직이면서 상대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율이 좀 낮게 형성되는 영향이 있습니다. 월세 거래량 46건 신고되었고요. 확실히 예년보다는 많은 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세가 사라지느냐? 전세 사라지지 않습니다. 준전세가 조금 더 많이 늘어난다. 물론 월세가 조금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월세 금액 늘어나는 것 부담분을 이렇게 따져본다면 전년 대비 한 8만원 정도 더 부담한다. 보증금은 전년도보다 한 500만원 정도, 그렇게 많이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물가의 고금리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아무튼 임차인들에게
늘 부담스러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임대 거래량 6월은 제법 빠른 속도로 거래가 신고되고 있네요. 5월 거래가 좀 많이 주춤했다면 6월은 임대 거래량 다소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청 감사합니다.